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코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질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CRUD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CRUD. CRUD라는 거는 이제 create, 그 다음에 R은 read, U는 update, 그 다음에 D는 delete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게시물을 생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기본인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현재 우리 거는 아티클에 관련된 기능밖에 없지만, 아티클 말고도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회원과 관련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댓글 관련된 기능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 하면 뭐 장바구니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근데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분리를 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게 되면 이건 좋은 걸까요? 아니요,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지금 코드가 어때요? 두 액션만 봐도 이걸 줄여보면 if문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아티클 안에서도 나중에 이제 뭐 게시물 수정, 삭제 뭐 이런 식이지만 요것만 했는데도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기니까 가독성도 떨어지고 나중에 뭔가 유지 보수하거나 얘만 따로 떼가지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도입할 거냐면 앞으로 MVC 구조라는 걸 도입할 겁니다. MVC 구조. 자, 이런 걸 이제 MVC 디자인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M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뷰는 뷰라고 보시면 되고, C는 컨트롤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인데 이 모델은 우리 코드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리포지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DTO라는 개념도 있어요. DTO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 해가지고 뭐 DTO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 로직을 담당하는 게 바로 모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역할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녀석은 유효성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유효성 검사. 그러니까 유효성 검사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려고 해요. 로그인 아이디 가져왔냐? 그죠? 그럼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왔대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왔어도 그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상에서 그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또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죠. 비밀번호 제대로 입력했냐? 안 입력했을 경우. 그 다음에 입력했다 하더라도 띄어쓰기가 입력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입력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상에서 있는 비밀번호랑 내가 입력한 비밀번호랑 다른 경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게 유효성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뷰는 말 그대로 있는 화면이에요. 화면. 근데 우리는 지금 뷰를 구현하고 있진 않죠. 자, 그래서 MVC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코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저가 있어요. 어떤 이제 고객이 나는 뭐 이걸 쓰고 싶어요 해가지고 뭐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 그래요. 자, 고객이라 해봅시다. 고객이 어떤 요청을 여기다 날렸어요. 그러면 현재 제1선에서 그 요청을 받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앱이에요. 앱. 자, 앱이 어떤 요청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이라 해봅시다. 은행. 자, 은행 가보면 은행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은행에 가보면 바로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처음 잘 안내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번호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죠. 뭐 대출 업무 때문에 오셨습니까? 단순히 예금 업무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앱의 역할이에요. 그럼 앱은 그냥 어떤 요청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청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이냐 또는 멤버와 관련된 요청이냐 해가지고 그 요청에 대해서 뭐 한다? 보내는 거예요. 토스. 그러면 아까 제가 은행이라 생각하라 했을 때 은행 가보면 우리가 보통 은행 입구까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금 업무를 보려면 예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앞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업무면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구 직원들이 앉아있죠. 그죠? 그 창구 직원들이 바로 뭐냐면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창구 직원들이 바로 컨트롤러다. 그럼 이 사람은 대출 업무를 볼 거고 이 사람은 뭐 예금 업무를 볼 거고,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민원을 보고, 이 사람은 여건 담당이고, 이 사람은 복지 담당이고, 이 사람은 뭐 주거 담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담당이 있는 것처럼 이 창구 직원들이 바로 뭐다? 컨트롤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 도입을 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도입해야 될 게 아티클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관련해서 멤버 컨트롤러도 도입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다? 컨트롤러. 그러면 이 앱이 아티클과 관련된 요청이다 하면 여기로 토스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멤버와 관련된 요청이라고 하면 여기로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과 멤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효성 검사를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은행도 가보면 여러분들 은행원들이 뭐라고 해요? 대출 서류 가져왔냐? 대출 서류면 뭐 재직증명서 가져왔냐? 또는 뭐 4대 보험 그런 것들 있냐? 너 소득 증명할 수 있냐? 뭐 그런 것들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안 가져왔으면 뭐예요?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이제 기능이 좋아져서 전자문서만 있으면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뭐 그걸 떠나서 만약에 도장이라든지 여러분의 통장이라든지 또는 대출에 관련된 여러 서류 안 가져왔으면 돌려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컨트롤러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러 역할이고, 그럼 컨트롤러는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대출을 해준다 해가지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고 뭐 심사를 하겠죠. 대출 심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출 심사를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뭐 과장님한테 이거 저거 뭐에 대한 뭐 서류, 중요한 서류가 있어요. 그럼 그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검토.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 보면 은행 뒤편에 뭐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사장은 말고 과장급 직원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 과장급 직원들의 역할이, 과장급 직원들이 바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 서비스도 아티클 서비스가 있고 멤버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는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즉 얘가 뭐 대출 서류라든지 그런 것들 잘 준비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가 뭐 한다?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을 얘가 그거를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서비스가 그 유효성 검사 통과된 녀석들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처리를 하냐? 아니에요. 얘도 통신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랑 통신을 하냐면 얘는 리포지터리라는 녀석과 통신을 합니다. 리포지터리. 자, 그러면 리포지터리는 뭐냐면 얘는 창고직이에요. 창고직이. 가끔씩 리포지터리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얘는 창고직이에요. 그러면 서비스가 누구한테? 리포지터리한테 야, 너 창고 좀 가가지고 어떤 특정 데이터 좀 가져와봐. 그러면 얘가 비로소 어디로 간다? 데이터베이스 창고로 가는 거예요. 얘가 DB예요. DB. 데이터베이스 창고로 가가지고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다시 얘가 왜냐면 리포지터리가 어떤 쿼리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쿼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쿼리를 여기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쿼리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리포지터리에 줄 테고, 리포지터리는 서비스한테, 서비스는 누구한테? 컨트롤러한테. 그럼 결국에는 컨트롤러는 누구한테 보여준다? 바로 고객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MVC 구조라고 합니다. MVC 구조.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MVC 구조를 왜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대규모 프로젝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이런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개발의 트렌드는 뭐냐면 컴포넌트 단위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컴포넌트 단위라는 거는 기능별로 분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기능별로. 컨트롤러면 컨트롤러, 그러니까 아티클이면 아티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면 컨트롤러인데 그거 안에서도 뭐 아티클과 관련된 거 아니면 멤버와 관련된 거 다 분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요즘 개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 MVC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할 거고, 요걸 도입을 하게 되면 코드를 좀 더 우리가 유연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대규모로 가는 걸 미리, 그러니까 대규모로 가는데 미리 사전에 뭐 한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MVC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려는 이유고, 이거는 뭐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 앱의 역할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얘가 디스패처 서블릿이다. 그러니까 서블릿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요청이에요. 요청을 받는 거예요. 요청만. 그게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이고, 근데 요청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요청에 대해서 토스 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의 역할이다. 근데 이제 이 앱이 바로 그런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차례대로 분리를 할 건데, 컨트롤러는 참고로 컨트롤러가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데이터를 얘가 여기서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천천히 분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MVC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려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